안녕하세요. 2021 대입 수시 서류 기반 면접의 특징과 대비에 대해서 강의할 영동일 고등학교 교사 윤희태입니다. 오늘 강의의 경우에는 먼저 서류 기반 면접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는 올해 2021학년도 수시 면접에는 어떤 바뀐 점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학생부를 항목별로 질문을 분석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질문으로 나오는지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류 기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 기반 면접이란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각각마다 교과전형에서도 서류 기반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즉 서류는 내가 제출한 서류, 나의 서류입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고요. 대부분은 학교 생활 기록부이고, 그리고 자소서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서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자기의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면접이 바로 서류 기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면접과는 다르게 제시문 면접의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내준 텍스트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면접도 있지만,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공통적으로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 혹은 지원 동기 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선 이런 서류 기반 면접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평가 요소입니다. 보시면은 대학에서는 직접 평가를 할 때 그때그때 느낌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요소를 나누고, 그 다음에 평가 준거를 가지고, 즉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점수를 채점하게 됩니다. 평가 요소가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수학 능력,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준비도, 전공 적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에 남아 있는 평가 준거가 훨씬 더 보기 편할 겁니다. 즉 학문적 발전 가능성의 경우에는 학문적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평가 준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평가 요소는 비인지적 평가 요소인데요. 그런 경우는 평가 요소에 봉사정신, 협동심, 그 다음에 성실성, 역경 극복의 의지, 도전정신, 목표의식 같은 평가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평가 증거에 대한 질문에 맞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인지적 평가 요소고요. 좌측에 나와 있는 자기주도성부터 시작해서 면접 태도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요. 평가 준거는 자기주도성의 정도는부터 시작해서 면접 태도는 올바른가까지 이런 식으로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질문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다음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란에 보면은 대입 이미 수시 요강에서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 학교에서 평가하고 싶은 요소들을 평가 기준에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50%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대학별로 평가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들은 고려대 학교 추천이나 아니면은 일반 전형에 나와 있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태도만을 100%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보시면은 자기주도성과 도전 정신이 가장 큰 평가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공 적합성, 인성 등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들어가 있는 요강을 보고 요강에 있는 평가 기준을 보고 어떤 것을 더 많이 평가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울대부터 성균관대까지고요. 마찬가지로 대입 수시 요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평가 기준, 평가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에 나와 있는 평가 방법, 평가 기준들이 대학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면접을 보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성신여대처럼 퍼센트로 나와 있는 곳도 있지만 퍼센트로 나와 있지 않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대학 혹은 일체로 합격한 대학 혹은 면접을 보러 갈 대학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전부 다 학교마다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송실대부터 한국외대까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과 그 다음에 평가 기준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길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는 것들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공개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 있는 면접의 예시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예비로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즉 예비, 모의, 평가, 면접, 시험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면접의 핫 이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면접의 핫 이슈는 일단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이미 예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면접이었고요. 면접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편견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 정보들을 반영할 수가 없고요. 4가지 항목들이 큰 항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자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됩니다. 이름, 출신교, 그 다음에 수험번호 등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가려지게 되고요. 실제로 대학에 가게 되면은 수험표와 그 다음에 신분증을 가져가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거기서 이름과 신분증,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확인한 다음에 가수험번호를 배부해 줍니다. 즉 가짜 수험번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수험번호를 배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면접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 착용을 금지한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면접 유의사항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 위에 가운을 입힌다던가 할 대책을 세워놓긴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옷을 돌려 입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마다 옷장 규정을 만든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유의사항을 통해서 공개한 학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뭐냐면은 답변 시에 개인정보 관련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면접을 볼 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자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뭐 학과 정도야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수험번호나 이름 혹은 출신한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때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블라인드 면접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한번 경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점 혹은 실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학 쪽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맨 뒤에 있는 부모 관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의 직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역시 경고 후에 바로 실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할 때는요. 교육 환경,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소서에 금지했었던 내용들 뭐 올림피아드 대회 이런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올해 상당히 강화된 부분으로서요. 학교들마다 면접 유의사항으로 올라올 겁니다.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마다 공통적인 부분들입니다. 즉 이름이라든지 출신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자소서 금지사항, 자소서에 쓸 수 없는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면접 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변경사항들이 생겼습니다. 대학들이 예전에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서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면 면접이고요. 대면 면접의 경우에는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면접관과 직접
대면하여 면접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이 되고요. 방문 화상 면접의 경우에는 대학을 간 다음에 그 대학 안에서 이제 실은 나눠져 있죠. 면접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가 있는 곳이 다릅니다. 거기서 이제 공간만 분리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 현장 녹화 면접은 뭐냐면은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한 다음에 면접을 녹화까지 뜨는 겁니다.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녹화를 했다는 얘기죠. 녹화를 해서 평가하게 되면은 실시간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같은 경우 지나간 경우에는 다시 물어보거나 할 수 없는데요. 녹화가 된 경우에는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세밀한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비방문 화상 면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에 가지 않고요.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면접관과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면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시간이 되고요. 대신에 장소는 집이나 학교, 그 다음에 면접관은 대학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실시간으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는요. 일정 기간 안에 수험생이 직접 촬영을 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업로드를 시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면접 중에서는 가장 좀 쉬운 면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녹화를 한 경우에는 다시 녹화를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편의를 좀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서울 주요 대학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면접의 변경 사항들입니다. 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현장 화상 면접이죠.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비대면으로, 즉 학교에 대학에 간 다음에 공간만 분리된 상태에서 면접관이 내 앞에 없는 거지만 하지만 사이버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상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현장 녹화입니다. 비대면 현장 녹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 업로드보다는 훨씬 더 변별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대신에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영상 업로드이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세대 같은 경우도 면접형이 영상 업로드를 가지고 있고요.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현장 녹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항목별로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직접 랭킹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거는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작년, 재작년, 요즘 총 3년간에 가장 많이 물어본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었고요. 특히 최상위권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의 면접 질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예전에는 동아리에 관련 상황들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아졌고요. 심지어 이공계열에 지원한 학생들한테 인문계열의 과목에 있었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물어본다던가 반대로 인문계열 지원한 학생에게 이공계열, 즉 과학이나 수학, 특히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 되겠죠. 과학에 나왔던 부분들을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한 면접 10분에서 8분 사이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에 대한 질문이 3개, 4개 혹은 6개 이상 나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였고요. 이거는 상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 상관없이 전부 다 가장 많이 질문한 거였고요. 추가 질문으로서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단원, 가장 좋아하는 연구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즉 세특에 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즉 한국지리 세특에 가믹 공유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추가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이유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상승이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너무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변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다면은 솔직하게 어떻게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락한 이유를 물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이런 것 특히 하락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당황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면접이 소위 얘기하는 말리게 돼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약한 부분이 나와서 약점을 어떻게 그 다음에는 극복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목에 대한 특별한 공부 방법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진로와 연관된 것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건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많이 물어보고요. 예전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70% 이상이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토론 동아리에 들었다고 한다면은 토론 동아리 중에서 어떤 토론을 어떤 식으로 할 때, 세다식으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이 팀별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지원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소개도 꽤 있었고요. 왜냐하면 동아리의 이름들이 요즘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소개를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과 지원 학과에 대한 혹은 또 자기 꿈에 대한 이런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5번은 이제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되겠죠. 다음은 진로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로 활동도 대학에서의 진로 선택 그리고 학과 선택과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경우가 많았고요. 가장 많이 물어본 80% 가까이 물어본 내용이 진로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했어요. 왜냐하면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내에서 내가 어떤 동기를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뭐를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했는가, 공부했는가, 탐구했는가 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재 지원 학과와 연결시켜서 활동을 이야기해보라 라는 얘기가 2번과 3번입니다. 진로 활동 경우는 대비할 때 결국에는 진로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상 내역입니다. 수상 내역은 의외로 간단하죠. 그렇죠? 수상의 내용과 그 다음에 지원자의 노력입니다. 수상 제목만 가지고 면접관들이 이게 어떤 대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위한 대회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남들보다 어떻게 우수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80% 이상 90%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냐 느낀 점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 대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꼭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은 독서활동입니다. 사실 독서활동 때문에 걱정하시는 지원자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책의 내용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책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어보는 거는 기억에 남는 책과 이유예요. 책에 있는 내용 혹은 개념을 물어보고 거기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쉽게 생각하면은 내용을 물어본다고 해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면접관들도 모든 책들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는 이 책은 왜 읽었느냐 책을 읽은 동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다 뭐 책의 챕터가 뭐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있었다면 챕터 10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 라는 것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독서활동은 지원학과에 대한 자신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좀 지원학과를 결정하게 한 특별한 책들도 준비해 오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느낀 점에 대한 문제였고요. 봉사활동은 사실은 올해 코로나와 함께 많이 물어보지는 않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 즉 쉽게 얘기하면은 특정한 봉사를 꾸준히 많이 한 경우는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인상적인 봉사활동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주 많이 물어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봉사활동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봉사활동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이 부족한 경우는 물어봐요. 이 부족하다의 기준은 어디냐 하면은요, 학기당 10시간 정도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년에 10시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소 한 40에서 50시간 정도 하면은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질문은 40에서 50시간 이상한 학생한테는 물어보지 않는 질문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특에 대한 부분이고요. 행특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장단점, 특히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성격의 장단점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많고요. 여기서는 가장 핵심은 사례입니다. 내가 성실하다 그러면 저 성실해요 무조건 이라고 성실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실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등교 시간이 7시 반이었는데 매일 아침에 7시까지 전 수업 일수, 지금까지 들어온 수업 일수인 한 500일 정도를 전부 다 7시 이전에 왔었다. 성실하다. 얘기하면 됩니다. 사례가 꼭 필요하고요. 이건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사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점을 극복한 사례인데요.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 치명적인 장점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건 얘는 이상한데? 라는 단점을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극한으로 보내면 돼요. 뭐를? 장점을.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준법 정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준법 정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고지식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치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단점을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다. 대신에 단점이 있으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혹은 장점을 극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부분, 장점을 이제 극한으로 보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공통으로 한 질문들입니다.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자기소개, 그 다음에 합격 후에 뭐 하고 싶나요? 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합니다. 올해는 자기소개 준비할 때 조심해야 돼요. 보통은 자기소개를 할 때 출신교나 아니면 이름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는 이름보다는 지원자를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름을 빼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오는지 알아봤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서류 기반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생활 기록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지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제출한 자료고요. 내가 사전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로 먼저 면접 대비 자료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출력해서 항목별로 읽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적어두세요. 밑에 예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수상 경력, 학술 연구 동아리 발표되었다고 한다면은 왜 참여했고, 연구 주제는 무엇이었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활동 후에 어떤 변화가 자기한테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옆에다 적어두세요.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옆에다가 적어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동아리 활동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에 BTS라고 적어놨네요. 방탄소년단인가요? 아니죠. 뒤에 보면 영어 약자가 나와 있는데,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약자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아리 BTS 해놓고는 왜냐면 뒤에 자수가 많으니까 자수를 좀 줄이려고 오고 있는 걸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BTS라면 뭐한 동아리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 동아리 질문에 한 3위 정도에 나왔었죠. BTS 뭐한 동아리예요? 춤추는 동아리인가요? 아니에요. 뭐한 동아리예요? 바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연구 동아리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설명들 혹은 기억에 남는 활동들 진로와 연계시키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독서활동 마찬가지고요. 도서 성정의 동기,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 인상 깊은 내용을 준비하기가 가장 힘든데요. 준비할 때 책을 다 다시 읽는 건 힘듭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책을 전부 다 읽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읽을 수도 없죠. 그런 경우에는 목차를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읽은 책이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보고 이 내용이 있었지라고 해서 책 옆에다가 목차 중에 차례 중에서 가장 자기가 인상 깊었던 차례를 적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서 후 변화도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실제 학교생활 기록부고요. 옆에 나와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으면은 과목 옆에다가 요 빈칸,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공란입니다. 이런 공란을 활용해서 적어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세특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리 준비해서 적어둬야지 나중에 보고 준비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교과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적이 올라간 거나 떨어진 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쪽에 써두면 역시 간단히 쓸 수가 있겠죠.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책 이름이 나와 있으면 옆에다가 책 이름 말고 책 이름 밑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차례, 가장 인상 깊은 차례에 대해서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행크에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이 나와 있다면 사례 혹은 단점을 극복했다면 극복한 사례들도 역시 빈칸에 써주시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진로활동, 자유활동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 여기 자동봉진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자동봉진에 대한 내용들도 오른쪽에 정리해 두면은 왼쪽과, 즉 누가 보면 면접관이 보는 기록과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보는 자료들과 똑같이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기부는 그렇죠. 학교생활 기록부는 면접관이 보고 있는 자료예요. 근데 이거 뭐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생기부에 있는 걸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있는, 즉 면접관들이 보는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오른쪽에 답변할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실제로 이 내용들을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들을 답변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안 나와 있는 자신의 동기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 변화, 역할들을 옆에 기록해 놓고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사 및 예절 연습하기입니다. 사실은 첫인상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첫인상, 그 다음에 인사가 실제로 7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장 후 인사하고 착석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고요. 들어가서 멈춘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한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약간 좀 이제 또 이제 힙합과 스웩을 좋아하는 세대다 보니까 몸을 약간 흔들다던가 아니면은 그죠 껄렁껄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스웩 세대가 아니라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절 갖춘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밝은 미소, 그죠? 그리고 시선을 회피하면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은 미소를 주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눈을 쳐다보면은 너무 눈을 쳐다보는 게 좀 약간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은요, 그런 경우에는 코를 보세요. 네, 코를 보면은 좀 재밌기 때문에 코가 좀 약간 벌렁벌렁 거리고 재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간 더 미소를 또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는 게 좀 무섭다, 눈빛이 무섭다 그런 경우는 코를 쳐다보라 라고 추천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 대답할 때는요 정확한 목소리를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요, 진로와 연결시키는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모르는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요거 같은 것도 연습하세요. 오히려 가서 야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시간 달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안 나옵니다 말이. 그러니까 가서 자 죄송하지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를 여러 번 연습해야지 이것도 나와요. 당황하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또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당황하면은 일단 이것부터 내뱉고보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특히 많이 떠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20번 연습하고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자,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모의 면접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가이드북, 즉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라고 아예 우리는 뭘 좋아해요? 어떤 걸 평가해요? 우리 거 찍은 동영상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평가자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2021 모의 면접 자료를 올려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려주는 학교들도 있죠.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대학이 작년에 봤었던 기출문제들을 올려놓습니다. 사실 서류 면접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긴 해요. 이런 경우는 좀 사실 재심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준비했으면 좋고요. 학생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 학생 후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면접관의 입장이 아니라 지원자의 입장이에요. 지원자의 입장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후기 쓴 애들은 떨어진 애들 잘 없습니다. 붙은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꽂힌 것들을 주로 쓰는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대 면접에 갔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봐서 어흥 하면서 제가 고려대의 기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호랑이가 될게요. 막 이러면서 새끼 호랑이 뽑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붙었다. 라는 후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 후기는 그냥 현장의 분위기나 느낌을 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편하고요. 학생 후기를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대학별 가이드북을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면접관의 입장이니까요.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엔 학교생활 기록부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서류가 되기 때문에 내 서류, 그렇죠? 마치 설명했지만 서류를 보고 같은 모의 면접을 준비할 때도 서류를 보고 서류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모의 면접 직접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학교들마다 면접관이 여러 명인데도 있고요. 한 명인데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한 명인데도 있고요. 여러 명인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이 면접관은 두세 명이고요. 지원자는 한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맞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문을 열고 입장하는 것처럼 문이 있는 데를 선택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꼭 촬영을 하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더 나은 답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의 면접을 직접 진행을 하게 되면요. 평가자와 그 다음에 평가자가 아닌 즉 지원자로 나눠져야 됩니다. 평가자는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추가 질문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어디에? 사기권 대학에. 평가지를 만드세요. 그냥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평가지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렇죠? 점수와 그 다음에 뒤에 주관식을 넣을 수 있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면접 평가표를 만들어서 태도와 답변 부분 나온 다음에 1번부터 5점까지 주고요. 의견까지. 이런 부분을 요건 이제 예시인데요. 스스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학교마다 평가 요소들이 다를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학교를 보고 앞에 있는 항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가지 항목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하다가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점수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좋았음 이렇게 써두면 됩니다. 표정도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빴음 이렇게 써두면은 나중에 피드백을 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썼어 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자기 잘못된 점을 잘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자, 추가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서울대에서 나온 자료들이고요. 학생부의 근거는 종이 비행기 멀리 달리기 대회에서 베르누이의 원리를 파악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 예시까지 나가게 되죠. 이런 경우는 원리도 모르고 다른 예시도 없다고 한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활동에 과학자 초청 특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초청 특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 다음에 추후 활동으로 어떤 걸 했는지도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여기서의 깊이를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인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질문이 많은 편이에요. 인성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시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걸 겪었는지를 진솔하게 얘기한다면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행특이 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가 제일 중요하다. 행특 같은 경우는 예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입니다. 설명드렸지만 모의 면접 동영상을 먼저 준비하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8분에서 10분까지 한번 하면 되게 짧아요. 그러고 나면은 바로 그걸 틀어봅니다. 핸드폰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큰 텔레비전에 봐도, 교실 텔레비전 봐도 되고요. 평가지를 같이 보면서 평가자가 이 부분 멈춰 하고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했었어. 설명해 주는 게 제일 편하고요. 지원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보고 개선점을 각각의 항목마다 메모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자료도 보완해야겠죠. 네, 내가 학생부 자료를 만들었어, 대답할 거를. 그런데 추가 질문 다른 게 들어왔네. 나 같은 경우는 이분 대비하지 않았네. 라고 한다면 위에서 연습했었던 학생부 오른쪽에 적어놨었죠. 그 자료도 좀 더 업데이트해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피드백 받은 부분들, 약점 부분들을 연습한 다음에 재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같은 질문들을 또 한 다음에 대답하는 것도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경우도 같은 질문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처음이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평가자가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 친구들이 직접 해도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이니까 주변에서 부모님, 친구들과도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특히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이 커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를 볼 때 나를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좋게 보고 있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주눅 들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첫인상과 태도입니다. 특히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태도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여러 번 하면 할 수 있겠죠.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시간 주실 수 있나요? 또 연습을 해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연습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연습을 하면은 무섭지가 않죠. 그렇죠? 서류 기반 면접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낸 자료로서 그리고 내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자신감 있고 좋은 첫인상과 올바른 태도로 임하게 된다면 좋은 면접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강의고요. 부디 면접을 잘 보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